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심리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은 모두 주목해주세요. 심리학과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 심리학 전공으로 석박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이 라이언이 심리학과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맞춰봐. 심리학과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죠.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과에 들어가면 탐정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심리학과에 들어오면 진짜 망합니다.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이때 과학이라는 말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법과 같은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아무튼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죠. 여기에는 성격, 발달, 생물심리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응용심리학은 기초심리학을 기반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학문이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상담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광고심리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심리학이 도대체 뭔지 알았으니 이제 대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심리학회에서는 4년제 대학 기준 심리학과로 개설된 학과 27개와 학과명에 심리가 포함된 학과 38개를 대상으로 과목별 개설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심리학과 기준으로 과목 개설 비율이 70% 이상인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과에서는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학개론, 학습 및 기억심리학, 심리통계 및 분석, 사회 및 문화심리학은 100% 배우며 이 외의 과목들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개설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참고만 하시어 자신이 원하는 심리학과에서는 도대체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심리학과에서는 심리학개론, 심리학통계, 그리고 연구방법론이 전공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저학년 때는 기초심리학을 위주로 수강하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응용심리학 순으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학년 때 응용심리학을 수강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응용심리학을 저학년 때도 수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괜히 응용심리학을 고학년 때 들으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응용심리학의 경우 교수님께서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미 기초심리학을 다 알고 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초심리학을 수강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의 발판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방향적인 이런 강의 방식이 대부분이며 교수님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론과 실습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 주로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제가 했던 과제들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심리검사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10가지의 심리검사를 하고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제도 있었고요. 연구방법론 과제에서는 직접 심리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그런 과제도 있었습니다. 광고 심리학의 경우에는 잘된 광고 5개, 잘 되지 않은 광고 5개를 가져와서 이거를 광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과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 전공 과제는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4년간 심리학과 수업을 잘 듣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잘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이때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원을 가는 것, 그리고 대학원을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부분 대학원에 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간혹 상담센터에서 행정 업무로 일을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해서 타 전공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 때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조금 말이 달라집니다. 국가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3급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자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관련 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또 취직을 할 수가 있고요. 직업상담사 9급 공무원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계 관련 자격증인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리서치 관련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병원이나 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상심리사 2급을 가지고 있으면 교정직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직이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가 대학원을 가지 않고 상담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심리학 전공을 살리기 위해 대학원에 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사실 대학원 입학이 불가피합니다. 대학원에 가기 위해 이제 세부 심리학 전공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한국에서 심리학 세부 전공이라고 하면 한국심리학과 내에 15개 분과의 학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학원 졸업 이후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거나 상담센터, 군대, 기업 등에서 상담자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 인사팀 또는 연수 및 교육부서, 심리검사개발, 사회과학연구소, 정책연구소, 기업체 기획, 마케팅, 홍보부서나 컨설팅 회사, 광고대행사, 범죄분석관, 보호관찰관, 진술분석관, 교도관, 코칭 컨설팅 회사, 비즈니스 코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심리학과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심리학과에 대한 여러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리학과에 오면 좋은가요? 일단은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과나 이과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심리학을 입학하는 사람에게 책이나 영화를 추천해주세요. 심리학과에 대해서 진지한 입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애킨슨과 힐가드의 심리학 원론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심리학 전반에 대해서 정말 설명도 다양하고요. 또 그림도 많아서 읽기가 참 좋습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심리학 개론이나 심리학 원론이라고 써진 책 아무거나 읽으셔도 좋습니다. 영화는 좀 다양한데요. 상담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요. 또 심리학 실험과 관련된 밀그램 프로젝트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인간의 마음을 귀엽게 표현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상담 교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리학과 1학년 때 성적을 열심히 받아서 교직 이수를 하고 그리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다른 루트로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똑같이 임용시험을 합격하시면 됩니다. 심리학은 정말 돈이 많이 드나요? 학부 과정은 사실 다른 과랑은 비교했을 때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대학원을 살리기 위해 대학원에 가는 경우에는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요. 기회비용을 정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석사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 정도 듭니다. 보통 석사가 2년 코스업이니까 4학기죠. 그렇게 되면 2천만 원이 듭니다. 여기서 타지로 대학원에 가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월세 50만 원, 그리고 용돈 50만 원을 잡아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개월이면은 2,4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비, 그리고 자격증 취득비 등등등 합하면 졸업까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 많이 들죠. 정말 대학원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리학은 정말 돈을 못 버나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심리학과는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예로 상담이나 임상 분야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전공 바이 전공,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상담이나 임상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심리학 분야가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기업체에 들어가거나 심리 검사를 개발하거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지심리학자 등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심리학의 미래는 어떤가요? 저는 앞으로 심리학에 대한 수요는 정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대 기계의 저자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와 감성과 관련된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김대식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감정과 관련된 것은 로봇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심리학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과 장점이 뭔가요? 저는 심리학과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나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심리학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심리학과의 여러 방면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